오늘은 이거예요. 슬개골 탈구. 슬개골은 어디 있는 뼈죠? 무릎 앞에 있는 뼈죠? 앞에 있는 뼈가 이렇게 밖으로 빠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탈구 또는 탈골 그러고요. 비슷하게 빠진다고 해서 아탈구, 아탈골이란 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표술적 그 얘기예요. 그 중에서 큐각, 베이튼 스쿼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런 것도 알아보고 인살, 카톤, 컨그루언스, 셀커스 영어가 너무 많아서 어렵죠? 근데 전혀 부담 가지 말고요. 그냥 즐기듯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큐각 하는 이야기를 인터넷에 보다 보면 들으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큐각은 골반이죠. 골반이 튀어나온 뼈 있죠. 여기서 무릎까지 가는 각도를 재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뼈 있죠. 또 여기서 이렇게 각도를 재요. 각도를 쟀을 때 이렇게 각도가 나와요. 이 각도를 보고 우리가 편차를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누워서 재기도 하고 서서 재기도 하는데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18도가 나와요. 18도.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골반이 크죠. 골반이 크게 되면 이렇게 가죠. 여자분들은 18도, 남자분들은 13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증가된 큐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큐각이 크게 되면은 전방 십자인대 팔도 잘 생겨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꺾이면서 십자인대 팔이 생기기도 하고 슬개골이 빠지는 슬개골 탈구, 탈골이 생기게 됩니다. 이 큐각이 크게 되면은 골반을 그렇다 해서 줄여주는 골반 수술을 할 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이 큐각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뼈 있죠. 이 뼈를 이동시켜주는 경골 조면 이전술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슬개골 탈구도 많이 생겨요. 남자분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생기는 것이 슬개골 탈구, 전방 십자인대 팔이 되겠습니다. 큐각 한번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슬개골이 탈구가 생기게 되면 불안하다 그러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계속 빠지는 것을 습관성 탈구입니다. 쓱 구부리게 되면 뚝 빠져요. 그러다가 더 구부리면 들어가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굴곡시 슬개골이 빠지는 외측으로 그래서 이렇게 펴고 구부리는 것이 힘들다 그래요. 다리 들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또 빠질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들 때 반대측 하지 도움을 받아 신전하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능동적이라 그러죠. 이렇게 스스로 펴는 거예요. 축 펴는데 좀 뭔가 불안하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같이 펴주는 거예요. 능동적 신전이 어려워서 반대측 하지 도움을 받아 신전하기다. 워낙 빠지니까 매일 빠져요. 그래서 습관성 탈구, 재발성 탈구는요 한 번씩 빠져요. 한 번씩 뚝 하고 빠지기 때문에 엄청 두려움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꼭 습관성 탈구와 재발성 탈구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전이 어렵다라는 것을 보고 습관성 탈구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베이튼 스쿼트 나왔어요. 이완을 보면 이완 얼마나 늘어났냐. 소아 및 청소년에서 전신적 이완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수술을 하더라도 이호가 안 좋아요. 불량한 이호 인지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베이튼 스쿼트를 계산해서 전신 이완 얼마만큼 이렇게 늘어난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이렇게 숙여서 손으로 발목 이렇게 바닥에 잡는 거 있죠. 이렇게 쭉 숙여봐. 이렇게 숙이는 거 있죠. 숙여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바닥에 되는지. 그리고 여기 새끼손가락을 위로 해봅니다. 이게 해보고 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여기 닿는지 안 닿는지 해보고 팔 이렇게 해보고 팔 해가지고 더 펴지는지 확인해보고 무릎도 이렇게 해가지고 더 펴지는지 등등을 5가지예요. 쉽죠?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 손으로 발목 닿는지 바닥에 닿는지 그다음 엘보, 팔꿈치, 무릎까지 해서 이런 검사들을 해보는 베이튼 스쿼트예요. 영상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거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 엑스레이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일단 먼저 전후방 엑스레이 찍어요. 무릎에 보면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뷰도 찍어봅니다. 터널 뷰도 찍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중요한 뷰가 멀찬트예요. 멀찬트. 이 뷰가 슬개골을 보는 검사거든요. 슬개골 탈구가 의심될 때는 멀찬트 뷰가 상당히 도움됩니다. 내측에 보면 슬개골 내측에 보면 뭔가 뼈 조각이 있어요. 조그만 게 있으면 그걸 보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멀찬트 뷰예요. 뼈 조각 같은 것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이거는 뭐 예전에 슬개골 탈구가 있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보면 돌아다니는 유리체가 있어요. 딱 쳐가지고 떨어진 게 있거든요. 이런 모양의 유리체. 뼈 조각이죠. 뼈 조각. 연골 조각이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볼편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멀찬트 뷰는 상당히 중요하다. 또 이런 것도 보지만 슬개골 경사를 봐요. 이렇게 돌아가 있느냐. 틸트가 되면서 또 이게 이동되는 경우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틸트되고 경사가 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어요. 거의 아탈구가 돼 있다. 이런 경우는 그게 빠져 있구나. 탈구가 되면 엑스를 못 찍겠죠. 그러니까 그 아탈구된 상태까지를 우리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이 대퇴과라 그래요. 여기 대퇴과.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 안 빠지는데 이것이 저형성이 돼서 거의 팽팽한 경우가 있어요. 팽팽한 경우.
평평한 경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또 이거 잘 빠지겠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는 게 멀찌한 대표예요.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부정정렬. 설계골이랑 대퇴골이 부정정렬. 뭔가 좀 불안하다는 거죠. 정렬이 맞지 않다. 그래서 각도가 셀커스 각도, 셀커스. 들어놨죠. 이걸 보는 거예요. 대퇴의 과의 요 모양을 그었을 때 이렇게 각도를 셀커스 각도로 보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138도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6도 정도 보고 있어요. 150도 이상 되면 비정상적이다. 이게 각도가 더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나 있으면 좀 비정상적이다. 너무 팽팽하다는 거죠. 이렇게 움푹 들어가야 되는데 138도로 이렇게 뭐 거의 150도, 170도 되게 되면 팽팽하다는, 각도가 크면 클수록 이게 팽팽하니까 잘 빠지겠죠. 그렇다는 거죠. 셀커스 각도가 크면 클수록 잘 빠지겠구나. 그 말은 이 대퇴과가 팽팽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콩그루언스 각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 간단한 건데요. 이 셀커스 각도를 이렇게 반을 나눠요. 반을 나누면 이 라인을 우리가 바이섹트 라인, 중간을 나눈다. 레퍼런스, 기준점이 되는 라인, 레퍼런스 라인으로 이 라인을 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계골의 뾰족한 부분이 있죠. 여기서 셀커스의 꼭지점에서 설계골의 뾰족한 부분까지 선을 꺼요. 이 각도가 콩그루언스 각도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마이너스 6도입니다. 마이너스 6도고 플러스 마이너스 11도 정도까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6도는 이게 점점 더 이게 더 커지면 어떻게 되죠? 더 커진 다음에 설계골이 이쪽으로 다 빠져 있다는 거죠. 더 빠져가지고 이 마이너스 15도 이상 되면 비정상이다. 마이너스 6도까지는 괜찮아요. 이게 0도, 마이너스 1도, 2도, 마이너스 6도까지는 괜찮아. 이게 더 빠졌다. 그러면은 설계골이 이렇게 많이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콩그루언스 각도가 크면은 마이너스로 커지면 커질수록 설계골은 불안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굳이 근데 이거 굳이 콩그루언스 앵글을 재고 셀커스 앵글을 안 재도요, 누가 봐도 보여요. 그냥 이렇게 돌아가 있고 빠져 있고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글로 남겨야 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런 방법도 쓴다는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옆에서 본 사진이에요. 옆에서 본 사진인데, 이거 인살 각도, 인살. 그래서 여기 이 각도예요. 요 길이입니다, 길이. 그래서 설계골 요 길이를 재요. 이걸 LP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T는 텐던, 설계건이거든요. 분모가 LP, 분자가 LP 했을 때 인살. 요 길이가 또 중요합니다. 정상에서는 1.0이 정상이에요. 0.8에서 1.2 사이까지가 정상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게 LP는 똑같죠. 이건 고정돼 있죠. 설계골의 모양은. 근데 이게 LP가 크게 되면은 이게 늘어난다는 거죠. 쭉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설계골의 모양은 여기까지 올라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설계골 고이다. 인사 숫자가 크면은 위로 올라가 있다. 그런 내용. 또 카톤 지나죠. 카톤. 설계골의 관절면을 잡니다. APG가 나왔죠. A는 아티큘라, 관절면의 파텔라. 요 길이에요. 여기서까지 AP. 여긴 또 여기 AT. 그래서 AP분의 AT가 카톤 데샤미스. 또 소아 청소년에서 많이 더 유용합니다. 인살보다는 카톤이 안쪽을 재는 것이 더 유용하다. 1.2 이상이면은 설계골이 위로 많이 올라가 있는 고위 설계골 이상 고위라고, 0.8 이하에서는 설계골 이상 저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래도 좀 이렇게 위로 많이 올라 있으면 잘 빠져요. 잘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카톤, 인살 이걸 보고 위로 많이 올라가 있으면 좀 불안하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짧고 굵게 알아봤어요. 그 전에 그 얘기예요. 휴각도 한번 알아보고, 베이튼스 컵, 셀커스 벡터, 콩그루언스 각, 인살, 각, 통각 해서 오늘은 왠지 중요한 용어들 있잖아요. 딱딱딱 찍어서 이야기 다 한 것 같아요. 이해 안 되시죠? 그래서 그림 준비했거든요. 영상 그림을 좀 보시면 이해 되실 거예요. 베이턴스 코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게 무릎이 다 펴지죠. 가신전됩니다. 새끼손가락이 더 위로 꺾이죠.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앞쪽으로, 여기 전완부 쪽으로 꺾이게 되고, 팔꿈치도 더 가신전됩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었을 때 아주 쉽게 닿죠. 그랬을 때 베이턴스 코어의 만점 점수는 9점인데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요거는 양쪽이 구분이 안 돼요. 오른쪽 왼쪽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1점입니다. 1점이고, 여기 무릎도 오른쪽 왼쪽 1점 주고요. 새끼손가락도 1.1점, 팔꿈치도 1.1점, 엄지손가락도 1.1점 해서 총 조합이 9점이 되겠습니다. 9점이에요. 만점은 9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만점인가요? 0에서 9점까지 되겠죠. 그랬을 때 어른 같은 경우에는 5점 이상에서 양성이에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6점 이상에서 양성이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크게 적어놨죠. 90도 이상 꺾여야 되겠죠.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이 90도 이상 꺾이고,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여기 닿아야 돼요. 앞쪽에 닿게 되면 1.1점 부딪혀야 돼요. 그리고 또 팔꿈치가 더 펴져야 돼요. 10도 이상으로 가신전되고, 그리고 또 10도 이상 손이 바닥에 탁 달라붙어야 되겠죠. 그러면 1점. 자, 이제 터널뷰입니다. 정말 터널처럼 생겼죠. 이런 모양을 보는 게 터널뷰다 라는 거고, 생각보다 많이 봐요. 쭉 적어놨죠. 이렇게 찍어라 라고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어서 터널을 보는 거죠. 좀 찍기 불편해 보이죠?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는 각도에 따라서 모양이 완전히 달라 보여요. 잘 찍어야 됩니다. 멀천트 뷰라는 거죠. 멀천트. 이렇게 해서 찍어보게 되면 슬개골의 모양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팍 찍는 거죠. 카세트고. 이렇게 여기서 팍 찍게 되면은 이 각도죠. 무릎은 45도 정도 구부리고 위에서 한 60도 각도에서 찍게 되면 슬개골의 모양만 딱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화이트보드에서 그림이잖아요. 멀천트 뷰.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게 보면 이게 뼈 조각 보이죠? 예, 뼈 조각 보입니다. 이렇게 보인다면 뭐라고요? 슬개골 탈골이 생겼다. 생기면서 여기 인대가 떨어지면서 뼈 조각도 같이 물고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바로 슬개골 탈골 진단 내릴 수 있어요. 자, 멀천트 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서커스 각도 138도 평균입니다. 플러스 6도. 그리고 콩그런스 각도. 얘기했죠. 여기서 레퍼런스 라인 기준점이죠. 기준점이고 여기 뾰족한 것까지 하게 되면 마이너스 6도, 평균이 마이너스 6도다. 더 크지만 안 좋겠죠. 더 마이너스 7도, 8도 되면 더 안 좋은 거죠. 서커스 각도가 점점 더 커지게 되면 138도보다 더 커다 150도 이상 되게 되면 이 각도가 점점 더 둔각이 되고 180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직선이 되겠죠. 평이 되겠죠. 그러면 더 빠지는 거죠.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빠져 보이죠. 그렇게 되면 슬개골의 모양도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콩그런스 각도, 화이트보드의 그림이랑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이섹트 라인을 재고, 콩그런스 각도를 재고, 이게 슬개골의 모양이 점점 더 이동할수록 마이너스 10 몇 도까지 되면 안 좋다. 여기는 이제 138도, 서커스 각도. 한 번 더 이게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고, 콩그런스 각도를 재가지고, 마이너스 6도인데, 7도, 8도 되면 안 좋다. 다 아시겠죠, 이제? 근데 이 모양 안 봐도 있잖아요. 다 알아요, 누가 봐도. 이거 넓은 건 다 알고, 슬개골이 밖으로 빠진 건 다 알 수 있거든요. 인살 살바티스 비율 이 길이죠. LP 대 LT 화이트보드에서 그림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죠. 이 카톤 인살은 여기 가운데를 한가운데를 재고 카톤은 슬개골을 반절면 쪽을 재는 거. 아이들한테 좀 더 유용합니다. 다 정상 거의 1이죠. 카톤, 인살 이런 방법도 있고 백버넬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살의 비율은 정상 각도 1, 또 모디파이드 인살, 백버넬, 카톤 등등 여러 가지 다 볼 수 있는데 어쨌든 1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1 이렇게 길이죠. LP, LD, AP, AT 이렇게 해서 인살과 카톤의 숫자를 재게 됩니다. 부모는 정해져 있겠죠.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자가 크면 클수록 슬개골이 고위 슬개골이고 빠지더라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니까 바로 이해가 다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충분히 알아봤고 베이튼 스코어는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스코어잖아요. 이거만 알아도 여러분 성공하시면 돼요. 슬개골 탈구 이야기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그런 좀 용어를 이야기해가지고 조금 지루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음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셔야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